이 자리에 와주신 감사드리고요.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갓생 사는 법입니다. 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중간중간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가 갓생 사는 법인데 저는 사실 원래 자기계발러도 아니고요. 갓생러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딱 3년 열심히 살아봤습니다. 그 전까지 한 46년은 그냥 재밌게 살았어요. 재밌게 살았고 지난 3년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저희 고3 딸이 저한테 명함도 못 내릴 만큼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갓생살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사는 갓생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살아보니 뭐가 좋았는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갓생을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왜 사는지, 왜 이러고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드릴게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갓생 사는 법은요. 일단 뭐 여기 여러 가지 깨알같이 적혀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적혀 있는 저의 이력들은 정확하게 2020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 그 전이랑 연결되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남편과 함께 무역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이력은 하나도 없고요. 2020년도부터 갓생살이 자기 개발을 하면서 하나씩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3년 동안 새로 생긴 제 2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로 1144일째 새벽 기상을 하고 있고요. 매일 새벽 5시면 새벽 라방을 켜고 같이 새벽 기상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새벽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여기에 이제 커뮤니티 리더까지 돼서 저희 커뮤니티 미사시라는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는 리더이고요.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3년 동안 조금씩 팔로워가 되면서 지금 2만 팔로워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저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은 갓생 사는 법이라고 제가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갓생이 뭐의 줄임말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손 들어 주실까요? 퀴즈입니다. 오! 자, 미라클 MSL님 제 이름을 알고 있네요. 네, 우리 미라클 MSL. 일어나서 답하는 거죠? 네. 네. 예. 신을 뜻하는 갓과 삶을 뜻하는 라이프, 그 두 개의 합성어로 네. 부지런하고 모범적인 삶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갓생은 정말 신을 뜻하는 갓과 라이프를 뜻하는 살다, 신의 삶을 사는 건데요. 이 신의 삶을 산다라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내 주위에 쟤는 어떻게 저런 걸 착착 계획한 대로 다 해내지? 이러신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다 갓생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은 갓생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갓생이라는 거는 사실 지금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은 성취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나도 이런 거 하나는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한 조사에 의하면 이 갓생을 살기 시작한 게 사실은 자기계발러들이 많기도 했지만 이 갓생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이 확산이 되기도 했고 증가가 많이 됐는데 무슨 자기계발 이런 말보다도 갓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MZ세대들은 이 갓생 라이프를 코로나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엔데믹이잖아요. 코로나가 거의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60%가 넘는 MZ세대들은 아직도 갓생살이를 하고 있다고 이 조사에 의하면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도 아마도 갓생살이 또는 자기개발 아마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모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 노란색으로 된 맨 위에 보시면 집에서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어디 많이 못 나갔었잖아요. 못 나갔기 때문에 집에서 소소하게 운동들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모여서 줌으로도 하시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인데 요가도 하고 있고 저쪽 조금씩 돈 모으기도 하고 있고 저 밑에 청소를 하는 거 사실 뭐 그런 갓생도 있더라고요. 책상 정리하기 이런 거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내가 계획을 세워서 책상을 깨끗하게 해야지 이런 것도 갓생살이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이 밑에 보시면 머리에 띠들르고 있는 거 있죠? 자,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것도 하시고, 옆에 책 많이 쌓여 있죠. 우리 많이 하실 텐데 책 읽기, 독서 모임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 읽기 모임도 있고, 자 지금 이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새벽 기상 우리 많이 하고 계시죠? 새벽 기상 하시고 저기 26주차 카뱅 적금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런 작은 거, 요런 사소한 것들을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해서 나 이거 해냈어 라는 작은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게 갓생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큰 목표보다도 이렇게 작은 그 소소한 성취감들을 많이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갓생살이, 갓생러들도 유형이 있더라고요. 자, 나는 이 중에서 어떤 유형에 속할지 한번 들으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갓생러의 유형에는 첫 번째 목표 지향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아개발 유형, 세 번째는 커뮤니티 리더형이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 목표 지향형 갓생러는 딱 그 이름에서 느껴지죠. 목표를 딱 정해요. 원래 갓생러는 아닌데 난 이번에 어떤 자격증 시험을 칠 거야. 그럼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이거에 몰입할 거야. 그래서 그 자격증 시험을 열심히 공부한다거나 글쓰기를 해서 내가 몇 월 달까지 책을 낼 거야. 그럼 열심히 하겠죠. 이런 식으로 목표를 딱 정해놓고 현실적인 그 삶에 도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다른 건 뭐가 있느냐? 그 목표가 끝나면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또 다른 목표가 생길 때 그때 다시 도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목표 지향형은 굉장히 내가 현실적으로 도전하고 싶은 것에 딱 도전을 하고 끝나면 더 이상은 학습하지 않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2번 자아개발 유형이 있는데 이 자아개발 유형은 목표형하고는 다르게 배움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평상시에 배움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으시면서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변화에 민걸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분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지금 강연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자아개발 유형에 많이 속하실 수 있어요. 항상 이런. 그래서 자아개발 유형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커뮤니티 리더형은 뭐냐면 1번이나 이것처럼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른 게 있다면 내가 배워서 나를 위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배운 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는 사람. 이게 바로 커뮤니티 리더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배운 것을 내가 배우는 거에 성취로 끝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더 잘 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하고 도와주는 것은 이 커뮤니티 리더형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고마워하겠죠. 내가 알려주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만큼 내 영향력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 리더형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나는 1번, 2번, 3번 중에 1번에 해당되는 것 같다. 나는 평상시 공부를 좋아하진 않아. 그런데 딱 목표를 정하면 이것만큼 확실하게 해내고 끝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1번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번쩍 드신 분 계세요? 이게 약하게 드신 분 있고 번쩍 드신 분 있고 좋습니다. 자, 2번 나는 평상시 때 배우는 건 굉장히 좋아해. 다른 사람한테까지는 모르겠지만 배우고 항상 끊임없이 이 트렌드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뒤처지기 싫어라고 해서 배움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 손 들어주세요. 네, 역시 많으시네요. 네. 이런 분들이 보통 강연장도 많이 다니시고 이런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이 되는 네트워킹 이런 데도 많이 참석을 하신다라고 해요. 지금 여기는 오프라인이라서 그렇지 아마 내가 줌으로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는 많은 곳에 많이 들어가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오프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말에 오셨잖아요. 온라인에 나는 여기저기에 배울 수 있는 모든 곳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드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은 그렇게 자아 개발 유형이라고 한다면, 자, 나는 내가 배운 걸 아낌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눈다. 내가 배운 걸 다른 사람이 더 알 수 있도록 내가 많이 도와주면서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3번 손 들어주세요. 많으시네요. 네. 네. 자, 커뮤니티 리더형에 가까우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정말 영향력을 많이 키우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2, 3번 중에 어떤 게 답은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그 갓생 사례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보통의 갓생 살기가 그랬다면 저의 갓생 살기는 그러면 뭐를 하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갓생 살이를 하고 있으며 왜 이런 걸 하고 있을까?
대해서 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많이 하지는 않겠고요. 제가 새벽 기상을 하고 있고요. 매일 아침마다 새벽 라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올해에는 바둥바둥 프로젝트라는 거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 때 항상 독서 및 관련 스터디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NS 활용도. 그런데 지금 제가 갓생살이 3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갓생살이 3년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튀기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인생 통틀어 제가 올해 딱 50이 됐는데요. 50 중에 3년을 평생 할 공부를 3년 동안 다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열심히 살았고 안 해본 것들을 습관을 만들어가면서 하느라고 굉장히 저는 노력도 많이 했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꾸준히 하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저를 돌보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라방에서도 항상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 매주 저 같은 경우는 수요일을 저만의 데이로 만들어서 약간 지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큰 아이를 키우면서도 어렸을 때 큰 아이가 6살, 5살 그때도 남편한테 그런 제안을 했었고 맞벌이를 하는데 그런 제안을 했었던 것 같아요. 수요일은 파더스데이를 하는 게 어때? 제가 그랬었어요. 요번에 이걸 쓰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같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저희가 약간 융통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일을 하는데 나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항상 엄마가 왜 아기를 봐야 하지? 남편도 좀 보면 안 되나?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아빠가 아이를 보는 날을 정하자 아예. 어쩔 때 맡기는 거 말고. 그래서 파더스데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수요일은 아빠랑 노는 날이야 라고 했더니 아빠가 흔쾌히 그러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버랜드 연간 회원권을 끊어가지고 수요일에는 항상 에버랜드를 데리고서 놀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만의 시간을 확보를 했었던 것 같고 지금 제가 갓생살이를 하면서도 수요일을 저만의 데이로 정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 저도 아침마다 라방을 해보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이 제일 힘들어요 라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그러면 수요일을 기분 좋은 날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수요일 날을 하루 제가 가장 기분 좋을 만한 일을 항상 약속을 잡아요. 그래서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를 수요일 날 만나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가는 날을 정한다던가 아니면 차를 타고 조금 가까워 1시간 이내에 근교에 나가서 아주 예쁜 카페에 가서 안구 정화를 좀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요일 날을 기분 좋은 일을 만들어 놓으면 월화 하고 수요일을 기다리면서 월화를 보내겠죠. 수요일 날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나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이런 충만감이 느껴지면 목, 금을 또 잘 살아요. 그리고 나면 또 주말을 기다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저는 약간 제가 만족스러울 수 있는 날을 미리 만들어 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은 줄 몰랐는데 제가 저희 집 앞에 바로 슬리퍼 신고 슬세권이라고 하잖아요. 슬리퍼 신고 3분 거리에 스벅이 있거든요. 스타벅스가. 그런데 스타벅스가 그렇게 일찍 여는지 몰랐는데 7시에 열더라고요. 아침. 그래서 제가 아침 라방이 끝나기 전에 가방을 싸놔요. 노트북하고 다 넣은 다음에 라방이 딱 끝나면 그 가방을 들고 바로 스벅으로 가서 7시에 딱 도착을 하면 제가 1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와서 뭐 이렇게 뭐죠? 아침에 브런치처럼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과외받는 학생들도 있어요. 제가 그때 수업 문화를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던 문화였는데 굉장히 이른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굉장히 부지런하게 살고 있더라. 그래서 일요일 같은 경우도 어차피 좀 가족들이 늦잠 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 제 시간만 딱 보내고 와요. 제가 조금만 부지런 떨면 그 제 시간 확보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이렇게 팁을 좀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갓생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는 갓생살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함께 하는 걸 좋아해요. 아까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새벽 기상도 저 혼자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고 라방을 켜서 많은 분들이랑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 바둥바둥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무조건 같이.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하는 것도 제가 저만의 기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소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갓생살이를 함께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어떤 것을 진행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항상 먼저 생각을 해요.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잡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는 이런 걸 왜 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하게 됐을까? 그리고 왜 지속하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5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6에 10월, 11월쯤에 어느 날 계기가 있었는데 제 이름 석자로 남편하고 같이 무역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그냥 잘 살았어요. 아주 가뿐은 아니지만 어디 가서 밥을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우리 계속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었는데 그때 갑자기 저희가 회사에 갑자기 위기가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저희 때문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영향으로 그때 갑자기 저희가 이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못하게 될 뻔했거든요.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제가 저를 돌아봤는데 남경희라는 내 이름 석자를 딱 내놨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남편이랑 사업은 했지만 내가 이걸 접었을 때 그럼 제 남경인데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너무 겁이 났었고 앞으로의 인생은 나한테 46 이후의 인생은 정말 다르게 살아야겠다. 그때는 내가 결과물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정말 비장한 각오를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집안에 갇혔잖아요.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러면서 저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도 나왔고 우리가 굉장히 불편함을 겪었고 힘든 시기를 겪었긴 했지만 저는 사실 코로나를 겪었던 지난 3년이 저한테는 굉장한 도움을 받은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몰입할 수 있었거든요. 집안에서 온라인이라는 환경 안에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았었고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제 이력들은 정확하게 코로나가 터짐과 동시에 만들어진 이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코로나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장 마인드셋과 타인의 성장에 기여라는 제가 두 단어를 썼는데 이 성장 마인드셋은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건 내가 나의 지적 능력이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건 너 정말 똑똑해. 우리가 아이들한테 똑똑해. 왜 이렇게 머리 좋아. 이런 말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 지적 능력이라는 건 우리가 얼마든지 성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 우리 점점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난 안 돼. 나 우리 엄마 머리 나쁘다 해서 우리 집안은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 성장 마인드셋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저가 여기 아까 그 어떠한 이력에도 이렇게 무대에서 제가 설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서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3년 동안 공부라는 것도 해봤고 그 공부가 단순히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제가 라방에서 아마 많이 말씀을 드렸을 텐데 큰 흐름을 읽는 공부는 매일 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아까 자격증을 따는 거나 이런 것들은 딱 목표를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열심히 하면 자격증이나 이런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지만 큰 흐름을 읽는 건 그냥 아예 관심을 안 가지면 내가 어떤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기 개발처럼 늘상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그 큰 흐름을 읽는 트렌드. 이거는 정말 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큰 흐름,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안 후에 그 다음에 내가 노력하는 것들을 거기에 얹어야죠. 아마 그 럭키라는 책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와닿았었던 게 뭐였냐면 그 서핑을 하는 서퍼가 파도가 오는 걸 계속 기다리잖아요. 근데 파도가 온다고 무조건 올라타지 않죠. 항상 파도는 와요. 우리에게 파도는 항상 오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서 서핑을 하려고 기다리다가 나한테 딱 맞는 그 파도에 올라타야 그게 내가 서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흐름 중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공부를 계속 하고 있다가 여기에 올라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거기에 올라탔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의 지적 능력을 얼마든지 나의 노력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마음속에 믿는 그 믿음, 그 마음을 갖는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갓생살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들을 증명해내는 결과물들이 나올 때마다 맞는 거였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성장에 기여라는 건 본의 아니게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몰랐었지만 제가
2020년도부터 나름 이런저런 뭐 안 읽던 신문도 읽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신문 읽으면서 심장이 막 뛴 적 있으세요? 저는 새벽마다 그 신문을 읽으면서 기업들이 얼만큼 빨리 뭐라 그러죠? 그 기업이 전환하는 거 피봇한다 그러는데 현재 갖고 오던 사업해 오던 것들을 그대로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버리고 확실히 빨리 버리고 새로운 이 흐름에 올라타서 우리 기업을 어떻게 변형시킬까 이런 것들이 신문에 매일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 팔았네? 부동산 왜 팔았지? 부동산 대신에 로봇에 투자하네? 막 이런 것들이 기업이 매일매일 살겠다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문 읽다가 심장이 터질 뻔한 적은 그때가 처음이에요. 너무 숨가쁘게 변하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기업들이 그 잘 나가는 뭐 이마트가 됐던 삼성이 됐던 이런 굴지의 기업들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바뀌는데 개인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나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내가 먼저 공부를 한 것들을 조금 더 뒷주자들이죠.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에게 어떠한 계기로 이건 내가 아는 건데 이분이 모르시네. 그럼 알려주면 되잖아요. 내가 방금 배웠으니까. 방금 배운 거를 바로 시작하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게 가장 좋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것을 배웠는데 나는 이미 거기에 고수야. 고수한테 배우는 것보다 지금 바로 배운 사람한테 배우는 게 훨씬 효과가 좋은 거 아세요? 지금 바로 배운 사람은 내가 이걸 배우면서 어떤 부분을 힘들었어라는 걸 아직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 배우고자 하는 사람한테 알려줄 때 나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라는 그런 노하우를 잘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고수가 된 사람은 자기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배울 때에는 먼저 배운 사람, 바로 배운 사람한테 배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이라는 것도 배우고 모든 게 그 2020년도에 한꺼번에 시작이 돼서 한꺼번에 배우기 시작하니까 저는 힘들었지만 제가 막 배워서 이런 거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했을 때 누군가 그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걸 너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답답했던 건데 이 사람이 지금 물어보니까 너무 알려주고 싶은데 이게 오프라인이 아니잖아요. 온라인인데 이걸 알려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또한 줌이 지금은 되게 일상화되셨죠. 하지만 2020년도에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줌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희 딸이 다니던 학교에서는 이미 줌으로 쌍방향으로 선생님들하고 수업을 해왔었기 때문에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저희 딸 줌으로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했는데 저희 딸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정말 줌 여는 것만 진짜 배워가지고 모이게 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하다 보니까 뭔가 말로는 불편한 거예요. 이거 뭔가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를 찍어서도 알려드리고 싶고 이걸 말로 어떻게 좀 답답한데 막 그런 참에 저희 딸 화면 공유해 이러는 거 그게 뭐야. 화면 공유한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저희 딸한테 하나씩 배워서 했어요. 너무 알려주고 싶은데 방법은 모르겠고 그래서 이 디지털 관련된 기술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배우시면 돼요. 미리미리 너무 많은 걸 배우실 필요 없고요. 내가 필요할 때 배우면 완전 몰입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화면 공유가 뭐야? 그래서 배웠어요. 근데 그 당시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뭘 알려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디지털 기술도 너무 약한데 80명, 100명씩이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멘붕이었냐면 식은땀이 막 나는 거예요. 내가 어쩌자고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왔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가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막 이렇게 멘붕이 될 뻔했는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했어요. 그런데 너무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타인이 성장할 수 있게끔 제가 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아직 실력이 부족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도와줄 수 있을 때 내가 둘을 알면 하나 아는 분한테 알려주면 돼요. 내가 10이 되면 8, 9 정도 되는 분한테 알려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은 준비가 안 돼서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기여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돼요. 저는 2일 때 했고 1일 때 했어요. 1일 때는 0인 분들한테 알려드리면 되고 그런데 그 당시엔 되게 창피했어요. 내가 이런 걸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말도 버벅버벅거리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거기에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고맙다는 얘기를 하면서 차츰차츰 저의 영향력이 생기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완벽해지면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하셨으면 그런 경험을 제가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저는 이 갓생 살기를 할 때
타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을 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갓생살기를 계속 해갈 수 있는 꾸준함의 원천이기도 하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가끔 또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수익화도 안 되는데 굳이 남 좋은 일 시킬 일이 뭐 있냐. 그렇게 시간 투자를 해서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라고 말씀을 하시고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 내가 잘못하고 있나? 이게 말하자면 돈벌이도 안 되는데 내가 왜 기승전 이런 다른 사람한테 기여하고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걸 내가 왜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힘이 빠질 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제가 아까 인스타그램 활용을 저 잘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열심히 정말 효과적으로 잘 하시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제가 저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할 때 만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이런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관심이 많고 마이크로소프트 주식도 많이 사놓기도 했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커뮤니티 관련된 이사님이 계세요. 저분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며칠 전에 만났어요. 만나서 정말 면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 물어봤었어요. 궁금한 사항들을.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제가 확신을 얻고 왔죠. 그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구나. 잘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확신을 다시 얻고 왔었는데 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자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현재 1대, 2대, 3대 CEO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빌 게이츠 창업자가 창업을 했었고 제일 잘 나갔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세계 제1위 기업이었었으니까. 그러다가 그 친구인 스티브 발머가 그대로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물려받았는데 스티브 발머가 물려받고 나서 역대 최악을 꽂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끝났다. 주가는 계속 10년 넘게 바닥을 쳤었고 그래서 제가 그 이사님 여쭤봤더니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저 스티브 발머한테 다 팔아버렸더라고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세 번째, 지금 현재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부임을 하면서 주가 보셨나요? 이렇게 돼 있다가 쭉 떨어져서 떨어진 상태로 10년. 그러다가 사티아 나델라가 부임하고 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진적인 게 아니라 급상승. 왜냐하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스티브 발머 때에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니까 얼마나 많은 세계의 인재들이 모였겠어요. 그 안에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인재들이 다 모였었는데 그 인재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을 막 했었는데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그 마이크로소프트 유지하고 있을 때 애플에서 아이폰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아이폰은 그냥 핸드폰이 아니잖아요. 컴퓨터가 나온 거였고 혁신이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핸드폰으로 컴퓨터처럼 다 사용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런 새로운 변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스티브 발머는 애플은 성공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그랬고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직원들이 아이폰을 들고 있으면 뺏어버렸대요. 완전히 뺏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지금 많이 아시겠지만 챗봇 나왔잖아요. 그 GPT 챗봇이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탄생을 한 거냐면 누군가 개발을 해서 올린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개발했어. 그러면 오픈 공간, 개발자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그걸 나 이런 거 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하고 올려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올려놓으면 또 B라는 사람이 내가 이걸 가지고 뭐 해볼까 하고 이 사람이 올려놓은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또 다른 그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 그 안에서 자체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서 서로 만든 기술들을 막 올려놓고 서로가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자유로운 공간이었던 거죠. 그런 것을 스티브 발머는 뭐라고 했냐면 암적인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은 다 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티아 나델라가 부임을 하고 나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자기 기술 개발을 한 것들을 올려놓는 그 오픈 소스를 올려놓는 그 오픈 AI라는 그런 커뮤니티 그런 기업에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계속 지원을 해줘요. 계속 지원을 해주면서 그래서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장 크게 거의 독점적으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나온 그 GPT 챗봇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독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 사티아 나델라는 딱 두 가지를 항상 본다는 그 문화를 바꿨는데 그 두 가지가 뭐였냐면
그 직원들을 체크를 할 때 그 연봉 협상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전체적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문화는 아까 말씀드린 성장 마인드셋. 모든 직원이 내가 노력하면 나의 지식, 지적 능력은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부하게 한다고 해요. 그 회사의 그 분위기를 끝없이 항상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임금 협상을 할 때 항상 체크하는 게 있대요. 너가 이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나 이 회사 내에서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얼만큼 기여를 했는지 스스로 쓰라고 그런대요. 그러면 그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만 되게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연봉 협상을 하기 위해서 내가 레포트를 제출하는데 거기에 저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성공에 이런 기여를 했다는 걸 자기 스스로 써야 되는데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연봉 협상이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대요. 하기 싫어도 내가 연봉 협상에서 그걸 가져오려면 내가 남을 도와야 하는 거를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타인의 성공에 얼만큼 기여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지금 저도 미사시라는 이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미사시는 사실 아시는 우리 그 미사시원들은 아시겠지만 미래를 사는 시간이라고 해서 현재를 사는 삶도 되게 중요한데, 이 현재를 살기에도 우리가 되게 바쁘잖아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하루 종일 엉덩이 한번 붙이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없어. 그럴 때 많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나를 위한, 나를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미사시라는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었고, 저의 경우에는 새벽 기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일도 해야 되고 또 어린 아이가 있어서 아이도 키워야 되고 뭐 살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저한테 주어지는 시간은 새벽 시간밖에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 새벽 시간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 미래를 사는 시간을 가져보고 나머지 시간은 현재를 열심히 살자. 그래서 이제 미사시라는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미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한 달 글쓰기라던가 그 다음에 필사, 또 건강, 사랑, 여러 가지 챌린지들, 습관을 만들기 위한 이런 챌린지들을 많이 진행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 끝에 야시시한 저 등이 파인 드레스가 지금 나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다 같이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우연히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다가 등 파인 드레스를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근데 등 파인 드레스에 살이 많이 넘치면 안 되잖아요. 등 파인 드레스의 매력은 근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올해는 중요한 프로젝트로 등 파인 드레스를 도전을 해보자. 우리가 마른 등 파인 드레스라고 했지만 우리 저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저것을 목표로 잡고 열심히 하면 조금은 건강해지고 살이라도 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보면 매일 톡방에서 서로 물 마신 거 인증, 아까 지금 갓생 살기가 사실 이런 거잖아요. 별거 아니지만 내가 오늘 하기로 한 1.5리터의 물을 마셨다. 자, 물 마신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자, 이 얼굴은 안 나왔죠? 자, 몸무게, 자, 몸무게를 다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나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해서 내가 만약에 나 혼자 조용히 나 오늘 물 마셔야지, 그리고 나 오늘 몸무게 재야지라고 하면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깜빡했다가도 하게 되고, 그래서 함께 하는 그 힘이 되게 중요하고, 저 사람은 어제보다 100g 빠지고 100g 빠지는데 왜 나는 느는 거지? 그럼 자극받죠? 그럼 또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만 간식에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정말 살이 찌는데, 이런 그 인증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렇지, 대신 물을 마시자 이러면서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받은 프로젝트라고 이거 시작하면서 저 2kg 뺐거든요. 정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는 힘이 이렇게 크구나. 자, 여기 보시면 요 사진이 지금 자세히는 안 보시겠지만 모두 얼굴에 마스크팩을 붙이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저 너무 재밌는 게, 지금 여기에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 분도 물론 요가 같은 경우 전문가분 계시지만, 여기에 지금 하나씩 지원을 해서 리딩을 해주시고 계세요. 걷기, 달리기, 폼롤러, 그 다음에
아까 물 먹고 뭐 습관 잡아주는 스트레칭, 그다음에 라인 댄스, 요가, 그다음에 괄사 마사지, 뭐 이런 두피 마사지 이런 걸 다 뭐냐면 제가 해볼게요. 제가 이런 거 오래 했어요. 25년 하신 분들 다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하나씩을 맡아서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줌을 확 켜고 모여 하면 들어가서 하는 거거든요. 시간대별로.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게 1시간, 2시간씩 하는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 10분 하고 헤어지고 20분 하고 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마 자세히 나의 삶을 돌아보시면 10분, 20분 시간 허비하시는 분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이 시간에 그냥 인스타 한번 보고 아니면 뭐 이렇게 카톡 보고 하시다면서 보내실 수 있는데 10분, 20분을 잠깐 들어갔다 와서 그 집에 이렇게 쌓여있던 그 왜 우리 부지런한 분들은 항상 하시겠지만 얼굴 마사지 자주 하시나요? 그래서 아주 간편하라고 나온 게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도 안 하죠. 저 안 하거든요. 이게 또 상할까봐 냉장고에 차곡차곡 쌓아두는데 냉장고에 너무 많이 쌓여있는 거예요. 저걸 해야지 하지만 사실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정말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매일 이걸 붙이다 보니까 어저께는 광채가 나더라고요. 진짜예요. 광채가 나요. 그래서 근데 이게 혼자였으면 전 절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리딩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걸 맡아서 리딩을 해주시는 분들이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기꺼이 내가 어떤 것들이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때 지원을 하셔서 내가 그 파트를 맡아서 하다 보면 그 분야의 영향력도 많이 커지는 거고요. 아까 여기 이재kom지라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내가 누군가한테 이걸 다시 한번 나 혼자 알 때 그냥 하면 돼. 그런데 이걸 누군가한테 알려주려고 하면 다시 한번 공부한 거 보고 옛날에 했던 자료 뒤져보고 유튜브 다시 한번 뒤져보고 너무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역할을 맡았을 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이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 분야의 전문가처럼 더 영향력이 커지고 나의 그것도 더 커지겠죠. 그러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갓생살이를 하실 때 이왕이면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그 갓생살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갓생살기의 직접적인 계기는 아니고 제가 아까 계속 말하는 와중에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말을 계속 했잖아요. 이거를 35살 때 저한테 그런 계기가 한 번 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실현을 하는지는 몰랐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온라인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구나 해서 지금은 실천을 해가고 있는 중이지만 저 나이 때만 해도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는 몰랐지만 막연히 제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도움을 주면서 살다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계기가 있었는데 이 사진이 어디냐면 칠레 안데스 산맥이에요. 이때가 2008년 1월이더라고요. 이게 항상 아마 가보신 분,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어도 다른데 굉장히 멋진 곳에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거를 사진으로는 못 담아. 이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걸 내가 눈으로 보고 이건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어도 이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 아니고 제가 찍은 거는 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좀 잘 표현이 된 걸 가져왔는데 이게 안데스 정말 산맥이고요. 제가 여기로 올라갔는데 걸어서 올라간 건 아니고요. 차 타고 올라갔고요. 칠레에 갔을 때 차를 타고 저 끝에 보시면 이렇게 꼬랑길 있죠. 이런 데처럼 우리나라의 미시령길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도로에서 딱 출발을 하는 지점부터 이 상태로 1시간을 가거든요.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 빼놓고 다 멀리 너무 근데 정말 어쩌다가 이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부터 이거예요. 이거를 1시간을 딱 가게 되면 나중에는 거의 그냥 지쳐 저희 큰아이는 1시간 내내 잔 것 같아요. 멀미가 나니까. 그런데 여기 올라갔더니 거기에 우리가 이제 남미에서 사는 라마 이런 걸 다 봐요. 그리고 여기에 올라갔을 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날개를 펴면 5m가 넘는 그 콘돌이라는 새가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로키 산맥 미국 아니면 저 남미 여기에만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독수리 이런 것보다 너무 커서 걔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르는데 아기가 있으면 잡혀가겠다 생각이 들어요. 정말 발톱으로 어른도 잡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큰 새가 콘돌이라는 게 날아다니고 있었고 저기가 엄청나게 정말 높은 산맥인데 저게 우리가 교과서에서만 봤었던 해발 4,000m가 넘는 안데스 산맥이거든요. 그런데 저기 호텔이 하나 있죠. 저기가 뭐냐면 여기가 그런데 스키장 리조트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스키장 리조트랑 비교하시면 다르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협소하면서도
그 스키 리조트에 막 펜스 많이 쳐져 있지 않나요? 여기로 가야 되고 막 이렇게 펜스가 많이 쳐져 있는데 제가 여기를 가보니까 펜스라는 게 없어요. 그냥 떨어지는 데예요. 그런데 뭐가 그 대신 많냐면 세파트 구조견이 많아요. 그런 개들이 많이 앉아있길래 저건 뭔가 했더니 사람 시체 같은 거 찾으러 가요. 그 아마 뽀로로나 이런 거 만화보시면 쭉 타고 내려갈 때 보면 그 나무 같은 게 있지 펜스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여기 그런 게 없어요. 펜스가. 그래서 지금은 2008년 1월이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겨울이에요. 그런데 이 남반구는 완전 계절이 반대라 여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올라가니까 지금 이런 상태예요. 여기로 올라가서 제가 여기를 걷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걸어보는데 이런 데를 걷는 거죠. 이런 데 이렇게 걷다가 딱 이렇게 봤는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본 거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궁금하시면 가보세요. 근데 정말 이런 곳에 올라가 있다가 뭐가 오냐면 고산증처럼 산소가 부족하니까 어지러워서 핑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요 정도도 이렇게 하다가 발을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했는데 돌멩이 하나가 굴러 떨어지는데 그때 깨우침처럼 그때 저 잊을 수가 없어요. 돌멩이 하나를 발로 툭 건드렸는데 그 돌멩이가 떨어질 때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면 쿵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어마어마한 곳이다 보니까 떨어지는 거가 그냥 모래알처럼도 안 보이고 그냥 먼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제가 나 여기서 떨어지면 아무도 모르겠다. 만약 가족들하고 오지 않았었으면 나 혼자 하다가 바로 헛되는데 왜 떼굴떼굴 살려주세요. 이거 의미가 없구나. 그냥 자연이 너무 정말 그 중압감이 느껴질 만큼 무서울이만큼 너무 큰 자연 앞에 서 있으니까 인간들이 왜 저렇게 발버둥치면서 살지? 왜 이렇게 성공하려고만 하지? 남하고 왜 경쟁하려고 하지? 왜 남을 누르고 올려가려고 이런 생각들이 막 들면서 다 부질없는데 이 자연 앞에 오면 트럼프고 누구도 다 필요 없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아무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겸손하게 잘 살아야겠다. 네, 진짜 많이 했어요. 자연 앞에서 인간은 진짜 아무것도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자연 앞에서는 정말 한없이 작은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그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우주에서 봤을 때 지구라는 행성 중에 지구 안에서도 그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나는 저 끝에 북동아시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그 한반도인데 그것도 반이 잘렸어. 그래서 정말 조그만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그 안에서 내 주위에 살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니까 이렇게 세상이 넓은데 왜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까? 다른 사람 옆집 아이 하나 이겨서 뭐 하나 더 맞고 100점 맞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런 생각이 막 그때 엄청 들면서 나한테 앞으로 주어진 나머지 인생은 다른 사람들하고 도움을 좀 서로 나누면서 잘 살다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구체적인 건 없었어요.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이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그때 여기를 그래서 제가 5년 후에 꼭 다시 와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40살의 기념으로 다시 갔어요. 5년 후에 다시 올라갔었고 근데 여전히 그때 그런 계기가 있어서 제가 자꾸만 타인한테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가를 자꾸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때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는 지금 제가 어저께 갑자기 이런 걸 알게 돼서 올려놨는데 이분이 다들 아시겠지만 그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를 쓰시기도 했고 워낙 그 트렌드 분석가로 유명하신 김용석 소장님이신데 이번에 신간이 나오셨더라고요. 아웃스탠딩 티처라고 해서 새로운 책이 나오신다고 해서 제가 인스타를 자주는 못 들어가는데 가끔 들어가면 댓글을 가끔 남길 때도 있고 뭐 못 남길 때도 있고 그랬는데 최근에 신간이 나오신다고 해서 축하드린다고 댓글 남겼죠. 그랬더니 갑자기 저기에 아웃스탠딩 티처 책 속에 세 권님 나오니까 나중에 책 나오면 잘 먼저 오세요. 이렇게 댓글을 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심 아니시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공부 공동체의 사례로 나오는 아주 감사한 사례를 만들어 가셔서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이요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많은 분들에게 좋은 롤모델이십니다. 널리 알리고픈 이렇게 댓글을 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책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로 실으셨다라고 하셔서 아 그러면 이 말씀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자랑은 아니고요.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로 커뮤니티도 운영을 하고 제가 갓생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도 나는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난 그냥 헛짓거리? 뭐 이런 것처럼 하고 있는 건가? 남편이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돈 벌어?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돈 얼마 벌어? 비밀이야. 많이 벌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돈을 얼마나 벌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럴 때마다 나는 잘못 살고 있나? 내가 너무 얕지 못하게 살고 있나? 사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되게 많아요. 차라리 돈 버는 데서 나 빨리 강의 같은 것도 열고 온라인으로 많이 해서 그냥 돈을 벌어야 되는 이런 고민이 될 때가 사실 많아요. 제 가치관이 흔들릴 때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그 김미경 학장님이 책을 내셨을 때도 저의 사례를 실으셨더라고요. 실으셨고 또 예상치 못했지만 이렇게 저의 사례를 실으셨다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지켜보는 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잘못 살고 있지 않구나. 그러면 내가 억지로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제가 뭐 이분들한테 가서 저는 딱 한 번 줄 서서 다른 사람들하고 딱 똑같이 줄 서서 책에 사인받은 그런 관계밖에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켜보셨구나.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된 방향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내가 조금 느리더라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제가 해보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있는데 해보니 지금 당장 제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 많이 쌓이고 내가 다른 분들을 많이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그게 다시 연결고리가 돼서 저한테 오더라고요. 제가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이사님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내가 궁금한 앞에 같이 앉아서 생생하게 그분이 마이크로소프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못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 제가 하고 있는 걸 눈여겨보시다가 연결을 시켜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시면서 내가 느리고 천천히 가고는 있지만 내가 생각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를 확신을 얻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딱 얼마 동안 얼마를 벌 거야 이렇게 계획은 세우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굉장히 많은 좋은 기회들이 많이 올 거기 때문에 지금 뭔가 자기 개발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이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왕 배우는 거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 거 조금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면서 가면 훨씬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인생이 딱 한 번은 미쳐라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인생 50년 중에서 3년은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정말 미치도록 열심히 했었고 그 열심히 한 거에 후회는 없어요. 힘들긴 했어요. 사실 새벽 기상 이런 것도 평생 안 해봤었기 때문에 3년 동안 하는 것도 저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인스타그램 온라인에서 뭐 줌 하는 거 그다음에 신문 읽는 거 공부하는 거 트렌드 공부하는 거 모든 걸 하나씩 순차적으로 한 게 아니라 2020년도부터 모든 걸 동시에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지만 한 번은 제가 그 무식한 축적기를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무식한 축적기가 있고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 이게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됐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한 번은 자기 개발을 하시면서 미쳤으면 좋겠고 이 미친 걸 나 혼자만 끝내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냐면 타인한테 도움이 되고 타인한테 기여를 하는 거 너무 좋은데 그 마음이 순수하게 봉사하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거를 나한테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라는 마음 말고 정말 순수하게 다른 사람이 성장을 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기쁨이 된다. 그게 나의 가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정말 순수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타인의 성장에 기여하는 갓생을 하신다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른 분들에 의해서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갓생은 바로 순수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타인의 성장에 기여하는 갓생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갓생과 성장을 새벽